새만금이 세계 잼버리 개최지로 선정된 건 지난 2017년 8월입니다. 준비 기간이 무려 6년이나 있었지만 핵심 무대인 야영지 상태는 생존 게임처럼 처참했습니다. 준비 부족과 운영 미숙 등 비판이 쇄도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행사가 남겨준 우리들의 과제에 대해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철저히 분석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2일간의 잼버리 공식 일정이 끝나자 감사원이 곧바로 전방위 감사를 예고했습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YTN과 통화해서 내부 준비를 마치는 대로 신속히 감사에 착수할 것이라며 잼버리 관련 모든 기관을 들여다볼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언론 등에서 제기된 의혹은 빠짐없이 점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잼버리 유치부터 마무리까지 지난 6년 전반을 들여다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대회 준비를 이끌었던 전라북도와 여성가족부는 물론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지원부처도 감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컨트롤타워 부재가 준비 부실을 키웠다는 지적이 잇따랐던 만큼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 등 나머지 공동위원장들의 책임 여부도 가릴 전망입니다. 이번 감사의 핵심축 가운데 하나는 단연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모두 1,171억 원이 투입됐는데 인프라 구축비는 395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대원들에게 원성을 샀던 화장실과 샤워장 등 편의시설에는 130억 원만 집행됐습니다. 이미 확보한 예산도 쓰지 못하고 조직위가 추가로 돈만 더 요구했다는 지적도 점검 대상입니다. 공무원들이 잼버리 준비 활동을 명목으로 외유성 해외 출장을 수십 번 다녀온 것에 대해서는 적절성 여부를 따질 거로 보입니다. 감사 기간이 길고 관련 기관이 많다 보니 감사 대상만 최소 수백 명에 달할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감사원은 조사 인력 규모 등을 서둘러 확정해 이번 주 안에 감사 계획을 발표하고 빠르면 다음 주부터 본격 감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이승매입니다. 시작은 호언장담이었습니다. 말씀하신 것들은 지금 저희가 태풍 폭염에 대한 대책도 다 세워놔서 예견된 폭염, 환자가 속출해 의료 시스템마저 혼란해진 지경에도 애써 태어냈습니다. 이거는 충분히 예견이 되는 거고 통상 8월에 이런 잼버리 행사를 할 때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애초 행사 주관 조직이 어디인지 모르는 것처럼 유체 이탈 화법까지 등장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지방정부가 주도하고 중앙정부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왔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서 성범죄 논란에 대한 안이한 문제인식과 저희도 지금 아주 경미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요.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더 파악을 해서 경찰과 함께 같이 영지에 있단 말이야 지금도! 같이 돌아다니고 있어 지금도! 그 성범죄자하고 돌이키기 힘든 실언으로 비판을 자초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지금 위기 대응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량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이제 스카우트 대원들이 떠난 자리, 대신 책임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려는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제가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에게 주어진 권한만큼 모든 일은 권한과 책임이 일치해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 감당하게 될 거라는 우려는 끝내 예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거 보십시오. 이 책임은 장관님께 나중에 역사가 책임을 물을 겁니다. 역사가 책임을 물을 사람이 과연 누구일지, 한 명일지 아니면 여러 명일지, 그건 잼버리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국민이 결정할 듯합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태풍 소식에 새만금 야영장에서 철수해 전국 곳곳으로 흩어질 때도, K-팝 콘서트가 열린 서울 월드컵 경기장으로 모일 때도 잼버리 대원들을 태운 버스 행렬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정부도 잼버리 대회에 처음부터 끝까지 힘을 보탠 버스 기사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안전하게 수송을 담당해 주신 버스 기사님들과 선탑 요원들, 여러분들의 헌신은 불가능에 가까운 미션을 가능을 넘어 행사의 성공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버스 업계는 각국 대원들이 입국하기 시작한 지난달 말부터
보름을 혼돈 그 자체로 기억합니다. 특히 이른바 노쇼 문제가 심각했다는 지적입니다. 버스업체 한 곳은 지난달 28일부터 77차례 약속 장소로 나갔다가 이 가운데 25번은 아무도 태우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공항으로 나갔지만 일정 착오로 대원들이 안 온 경우도 있었고 또 호텔에서 대원들을 수송하려 갔지만 이미 다른 버스가 이중 배차된 상황이어서 이처럼 빈 차로 대기했다가 돌아와야 했습니다. 버스 운행이 취소되면 조직위원회는 한 대에 85만 원에 이르는 정상 운행 비용을 모두 세금으로 물어줘야 합니다. 세금도 아낄 수 있었고 이 비용은 누가 물어줄 거냐고. 국가에서 다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저희가 국가 행사를 많이 해보는데 이렇게 엉망으로 한 적은 처음 봤어요. 지난 8일 전북 부안에서 경기도까지 대원들을 수송한 버스기사도 출발할 때 약속받은 숙소가 도착해보니 대원들로 이미 꽉 차 있어 잘 곳을 따로 구해야 했다며 고충을 토로합니다. 또 일하는 내내 출발 시각 안내도 받지 못해 운전석에서 하루 10시간씩 식사도 못한 채 무작정 기다리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숙소 혹시 어떻게 안 됐냐고 그랬더니 인제서야 또 하는 말이 뭐냐면 잼버리 대원이 아니지 않냐는 거예요.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점심 식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조직위 측은 입국 일정을 제대로 밝히지 않은 대원들이 있어 필요한 것보다 많은 버스가 투입됐고 태풍에 대비해 비상 수송할 때는 주무부처가 명확하지 않아 정부와 지자체 모두 버스를 부르다 보니 일부 이중 배차도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쇼의 규모나 여기에 들어간 비용은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준비 부족으로 얼룩졌다는 평가를 듣는 잼버리 대회. 우여곡절 끝에 막을 내렸지만 논란은 여전히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지난해 7월 잼버리 사전 점검 행사인 프레잼버리가 개최 2주 전에 전격 취소됐습니다. 준비단은 코로나19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가 더블링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대회의 변수가 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개최 예정 부지는 매립도 제대로 안 된 상태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겨 공사가 늦어진 걸까? 국회 보고서를 살펴봤더니 기반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개최에 회의적인 의견이 있다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관계부처들은 이런 우려를 이미 4년 반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 2018년 1월 18일 관계기관 회의에서 농식품부는 사업기간이 61개월 걸리니 신속한 협의를 통해 단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프레잼버리 개최는 2022년 8월 초인데 부지 매립 완료 시점은 2022년 말에서 바뀐 적이 없습니다. 같은 해 1월 30일 회의에서도 여가부는 같은 지적을 했습니다. 프레잼버리를 예정대로 개최하려면 6개월 전인 2022년 2월까지는 매립을 끝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급기야 2월 27일 회의에선 새만금 개최가 어려우면 다른 지역에서 여는 방안이 검토됐습니다. 서두르지 않으면 프레잼버리를 개최하기 어렵다는 신호가 내부에서 계속 나왔던 겁니다. 하지만 실제 부지 매립은 준비 일정대로 지난해 12월 16일 마무리됐습니다. 6년 전 대회 유치를 확정해 놓고도 대회를 개최할 부지 환경과 인프라조차 전혀 준비하지 못한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입니다. 준비 부실과 파행 운영에 대한 경고음이 이미 오래전부터 숱하게 울렸지만 관계부처 그 어떤 곳도 행동에 나서지 않았고 그 결과는 혹독했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